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고 민주주의의 역사는 바로 투표권 쟁취의 역사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 관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는 국민 통합의 기초가 됩니다. 당연히 국가 안보와 번영의 주축도림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데 국회를 해산하거나 또는 국회가 준영구적으로 기능이 정지되도록 할 만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헌 문란의 목적에 쓰이는 폭동이어야 되는데 그런 폭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것은 집합범죄이기 때문에 누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다 똑같이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 국헌 문란과 이 폭동이라고 하는 이 범죄의 고의는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담했다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피고인들도 이런 고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헌 문란의 고의도 없고 초과 주관적 요소라는 목적도 없을 뿐 아니라 폭동한다는 의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국토를 참전하고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 장군을 쫓는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다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내린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계엄 사무를 맡았거나 지원 업무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망상이고 소설일 뿐입니다. 계엄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6시간 걸렸습니다. 새벽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국방부 지하에서 국회법 책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국무회의 소집을 태만히 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실에서 벌써 국무회의 소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새벽에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일단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의 계엄 상황을 먼저 종료시키라고 했고 그래도 기다리는데 국무위원 소집이 다 안 되다 보니 제가 먼저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이런 과거와 같은 계엄도 아니고 이런 계엄을 도대체 대통령이 왜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됐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게 특검에서는 장기 독재를 위한 장기 독재요.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지금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국민이 아주 안온한 상태에 있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 탄핵과 내란 몰이에 찬성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됐습니다마는 언론의 이런 편향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셨습니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런 계엄과 같이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행정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를 탄핵 인용한 헌재 재판소, 헌법재판소조차도 앞에서 이미 인용이 됐지만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야당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서,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것은 핵심 국익을 계속 저해한다는 건 뭡니까? 애국 세력입니까? 반국가 세력입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계엄 선포, 그리고 그에 수반한 조치, 그 수반한 조치가 뭡니까?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보안 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 선포에 수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런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시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것은 폭동과 국헌문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직후부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선제 탄핵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불복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 탄핵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적의 적은 같은 편이다라고 해서 이 집회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도 연단에 섰습니다. 단순한 일부 반정부 시위가 아니고 제도권과 연계된 조직적인 퇴진 탄핵 시위였던 것입니다.